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이브 4시에 만나는 미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네, 승민이 위원님 오늘 저희 무슨 이야기 하나요? 네, 오늘은 옆에 계신 차유미 위원님하고 온세미컨덕터라는 회사 알아보도록 하고 최근에 뭐 자율주행 스페셜 리포트로 내셨고 그리고 또 실적이 또 나왔대요. 아 그래요? 해서 말씀드리도록. 주가는 최근에 어땠어요? 실적 발표 나오고 이제 한 그날 기준으로 한 11% 정도 상승했고 이틀 전에 나왔는데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적절한 타이밍에 오셨네요. 그리고 또 이어서는 뭐 하나요? 이어서는 박연재 위원님하고 저희 SK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최근에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그 분사 결정한 게 났거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코멘트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실시간 채팅창이나 아니면 또 나중에 다시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라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유미 위원님, 온세미컨덕터 이게 뭐 아직 좀 이렇게 좀 낯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온세미컨덕터는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업체고요. 이제 이 업체가 제조하고 있는 생산군으로는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제 이미지 센서 반도체, 그리고 이제 파워 쪽 들어가는 이제 전력용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부품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뭐 이런 반도체들이 다 대부분 차량용으로 들어가는? 네, 이제 차량용이랑 산업용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여서 아무래도 요즘에 차량용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받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분기 3일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주가 굉장히 좋았던 모습입니다. 왜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좋았던 이유 말씀드리면은 2분기에 그러니까 매출도 좋았는데 이제 EPS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진이 굉장히 성장 폭이 크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였었는데 이제 매출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아무래도 이제 차량용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산업 쪽에서 잘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계속 이제 말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 결정권이 지금 이제 공급사에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판가가 요즘에 최근에 올라오면서 매출 쪽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이 개선된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세트 업체, 완성차 업체 쪽으로 전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이익도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잘 나왔다. 그러면 이 회사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그 생산 차질, 차량용 반도체 생산 차질이랑 별로 상관이 없었나 보죠? 생산 차질은 사실 이제 있었죠. 왜냐면 이제 코로나에서 락다운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가동률 자체가 올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제 이익률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시장에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퍼포먼스를 잘 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시장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한 거고 2분기 실적보다도 저희가 되게 좋았던 부분이 이제 3분기 실적 내용이랑 이제 그 Q&A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좀 좋은 가이던스가 나왔나 보죠. 네네. 이제 3분기에서도 이제 굉장히 업체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막 뭐야? 베리 스트롱이라든지 익스트림이 막 그런 거? 이제 산업에 성장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뭐 스트롱하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완성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품이 이제 쇼티지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는 부품을 계속 달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걔네가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조금 더 공급사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더 높게 지불을 할 테니까 다른 경쟁사 말고 우리한테 줘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반영된 내용들이 이제 Q&A에 녹여지면서 3분기 가이던스 요즘에 이제 자동차 부품 뭐 워낙 매크로 측면에서 변수가 많다 보니까 업체들이 이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제공하지 않는 업체들도 이제 몇 개 있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3분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준 것에 플러스 해가지고 내년 전망까지 굉장히 좋다고 내년 수요까지 거의 전방 이제 전방 수요가 이제 확보가 됐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 고객사가 완성차 업체인 거예요? 맞습니다. 비중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장 쪽 비중이 한 매출 기준으로 한 60% 정도, 그리고 산업용 기준이 한 2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테슬라나 네. 그러니까 좀 단일 그 네.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비중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잘 팔리는 완성차 업체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좋을 수도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협상력 측면에서 좀 소위 말하면 좀 휘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 단일 고객 비중이 높다거나 하면 그런 위험은 없나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지 센서 부분으로 이미지 센서 제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테슬라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 EV 업체인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플러스로 이제 BMW, 그다음에 벤츠 이런 쪽으로 이제 고객이 다각화돼 있다 보니까 이게 한 고객으로 쏠리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 가이던스가 너무 긍정적이면 약간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지 약간 의심부터 하게 됐던데. 그럴 수 그날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준 날 사실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대치보다 그 다음 분기 때 못 내면 주가가 또 안 좋고 또 실망. 네, 실망하게 되고. 근데 요즘 이제 실적 시즌이어가지고 차량용 이제 반도체 업체들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지난주에 발표했던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업체는 그 업체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TI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업체인 건데 3분기 가이던스가 그것을 감안해도 더 이제 보수적으로 제공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피어 같은 뭐 NXP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이제 2분기 실적은 다 잘 나올 걸 이미 알고 있었어가지고 3분기 이제 가이던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그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시장이 지금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가 이 회사가 만드는 것도 있고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것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러면 어떤 차에 여러 가지 반도체가 들어갈 텐데 하나만 이렇게 빠지면 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가지고 맞습니다. 이 회사 온세미에서 뭔가 좀 차질 없이 생산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서 차를 생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하나만 빠지면 생산을 못 하니까 좀 전체적으로 차질을 빚거나 그럴 텐데 뭐 그런 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이 회사가 어떻게 좀 대응하거나 그런 방법은 있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이제 뭐 공급 이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올 초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여가지고 그거는 뭐 다들 이제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반도체가 이제 안 들어가는 부품군이 없잖아요. 이제 그 전방 제일 세트로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런데 이제 가전 산업이나 이제 IT 기기들 보면은 제가 이제 LG전자 나와가지고 항상 말씀드렸던 게 가전 잘 팔린다, TV 잘 팔린다, 최대 그 판매량 찍었다,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초부터 해가지고 올 초 뭐 목표했던 생산량을 감산하겠다, 아니면 뭐 생산 차질에 직격탄을 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쇼티지 영향이 IT 기기보다는 이제 자동차에 조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요 1달러짜리 부품 하나만 봐도 완성차가 이제 제조가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온세미컨덕터가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업체로부터 이제 팹 하나를 인수하면서 요거를 팹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요 팹 전환한 이 팹에서 생산되는 게 차량용 반도체. 그래서 지금 이제 부족한 요 수요에 맞춰가지고 저희 그 온세미컨덕터가 이제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그거에 이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딱 실적이 이번에 딱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마진율을 보시면 20% 정도, 그래서 이제 YOY 기준으로 한 3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인수했던 그 팹 인수 그 효과가 이제 올해 실적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20.5%가 나왔는데 그냥 뭐 리포트에 넣어주신 거 보면은 지난 뭐 2018년부터 분기별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 무슨 팹 전환 그 효과? 뭐 그런 거예요? 네, 다른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그 효과가 가장 크게 있었던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인데 그게 팹 전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사실 몰라요. 뭔가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좋은 거 같은 느낌만 들어요. 이제 딱 팹 라이트가 말 그대로 팹을 가볍게 만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장이 갖고 있는 팹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라는 산업은 고정비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하나를 생산하든 100개를 생산하든 무조건 라인은 풀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돌렸을 때 최대한 많이 생산할수록 이제 좋은 거고, 앞에 전방 산업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 반도체가 탑재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100개를 생산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100개를 갖다 파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걸 가볍게 그래서 전방 산업이 좋은 그 라인을 기준으로 라인을 늘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이제 이런 식으로 전방 산업이 점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그 산업은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해가지고 저쪽 차량용 반도체로 가는 생산 라인을 이제 늘리겠다. 그 대신 이제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고정비는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의 이제 팹은 라인을 이제 생산을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가볍게 뭐 쉽게 생각해 보면 마진이 높은 그런 수익성이 높은 쪽을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 비중을 늘리고 좀 수익성 안 좋은 건 좀 줄인다 뭐 그런 뜻인 거죠. 네. 그게 근데 진짜 뭐 한 개 분기만에 그 이익률에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근데 우려는 이번에 조금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이제 IT 기기 대비했을 때 차량용 반도체에서 쇼티지가 더 심했던 이유가 이제 PC 수요 이제 그 스마트 기기라든지 IT 기기들이 이제 마진이 조금 더 높거든요. 차량용 대비했었을 때 차량용 반도체 대비했었을 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차피 뭐 락다운이나 이런 상황들로 해가지고 풀로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마진이 조금 더 좋은 제품들 위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 더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러니까 IT 기기 향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제품을 조금 중심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게 PC 수요가 이제 조금 둔화될 거다. 이제 뭐 재택근무가 이제 조금 감소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뭐 백투 워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런 IT 기기 수요들이 꺾이게 되면서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가동률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는데 너네가 지금 캐파를 이렇게 늘려놓으면은 근데 이제 오버캐파 되는 게 아니냐 뭐. 여기 안 그래도 그 채팅창에 브릴리언트 펭귄님이 비슷한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급이 늘어나는데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시는지 뭐 약간 그런 질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이제 가격 주도권이 지금은 이제 온세미컨덕터에 있는데 이제 곧 이제 다시 그러면은 그 세트 업체 사가는 업체들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리드 타임을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 그리고 2분기 가동률 자체는 지금 풀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수주가 더 수주 그 리드 타임이 점점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계속 그때나 지금이나 풀로 생산하고 있는데 재고가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재고를 쌓아놓을 기간이 없이 업체 자꾸 사가니까. 그래서 수요가 훨씬 강하다. 수요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통 채널의 이제 재고 기준을 이제 수주 잔고 기준을 한 13주 정도가 이제 노멀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1분기가 8.4주 정도? 그리고 이제 2분기는 똑같은 가동률임에도 불구하고 7.3주. 그래서 좀 감소했습니다. 되게 타이트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수요가 이제 차량용 돌아온다고 해도 지금 유통 채널조차 이제 메꾸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유통 채널이라고 하면 이제 쿠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1차적인 이제 쿠션부터 메꾸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직은 우려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컨센서스 그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전망이 올해가 17.8%, 내년은부터 이제 20%대를 넘어가는 걸로 전망이 되어 있는데, 작년, 재작년 뭐 이때는 뭐 0%, 7% 뭐 잘 나와야 14%. 그러니까 완전히 좀 이익률 측면에서 이제 다른 회사가 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시장이 크고 있는데 그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공급 업체들이 이제 부품 업체들이,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캐파를 증설하면서 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미지 센서 이 부품에서 이제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 더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도체 탑재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한 200개 정도, 근데 이제 전기차에서 탑재되는 반도체 개수는 한 500개 아이오닉 5 기준으로. 되게
되게 많네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더 확대되면 2,000개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큐가 늘어나는 게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센서 부분에서 이제 소니라든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1위 업체들도 이제 이 차량용 이미지 센서의 성장성을 보고 이제 이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 그 라인을 이제 이미지 센서로 뭐 전환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방 산업 수요 자체가 굉장히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고 뭐 가이던스도 좋아서 주가도 좋았는데 또 3분기 벌써 3분기잖아요. 가이던스대로 잘 또 갈지 안 갈지 다음에 한번 또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뭐 잠시 후 2부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이브 4시에 만나는 미래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박연주 애널리스트 오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그 채팅창에 시작하자마자부터 그 해피존 K님이 손절하셨다고. 네, 좀 약간 뭔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분할하는 것과 보면 LG화학도 약간 좀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죠? 그 뭔가 지주사가 어찌 보면 지주사가 되면서 중간 지주. 그러면서 이제 약간 할인을 적용받게 되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주주 입장에서는 좀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은 이미 다 사실은 이미 다 이제 결정이 됐고요. 결정이 됐고 이미 뭐 어제 오늘 주가들이 빠지면서 반영들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 이제 LG화학의 그 경우도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때 당시 이제 분할 발표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다가 이후에 다시 또 회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똑같은 상황이었죠. 사실 이제 자회사가 되면서 가치가 희석이 할인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이제 기존 주식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이제 걱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졌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그게 되게 전략적으로는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 배터리 사업을 계속 키워야 되고 비배터리 사업도 나름대로 성장을 시키려고 하면은 떨어뜨려서 이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것이 사실은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에서는 더 맞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노베이션이 지금 배터리 쪽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 쪽으로 계속 자금이 필요하고 이쪽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뭐 가치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분할을 해서 성장을 시키는 것이 더 맞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자회사가 분할되어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100% 자회사들이 좀 있죠. 정유 회사도 그렇고 화학회사, 뭐 윤활기유. 어찌 보면 배터리랑 이번에 또 배터리 말고 또 따로 뭐 하나 분사했잖아요. 분리막 회사. 분리막에서 IPO 약간 했죠. 그런 쪽으로 되게 비즈니스를 하는 게 그 회사의 뭔가 특징인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몇 년 정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뭐랄까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그룹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전기차 시장이 다가오고 있고 기존에 이제 정유나 화학 사업을 가지고 이제 계속 가는 것은 뭐 전기차 시장도 확대되는 것도 있고 ESG 이슈도 있고요. 사실 이제 그룹의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계속 바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뭐 차원에서 바이오텍에도 보면 SK 바이오팜이나 뭐 그런 회사들이 지금 상장하고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그룹 자체 SK라는 그룹 자체가 신사업에 많이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이제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맞는 추세라고 보고요. 바뀌는 상황들에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주식 침해에서 노이즈가 지금 사실 생긴 거고 뭐 이제 가지고 있던 주주 입장에서는 좀 뭐
반갑지 않은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렇죠. 결국은 이제 회사의 주식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회사의 전체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분사 이유로 어찌 보면 이제 뭐 말씀 어느 정도 뉘앙스를 주셨지만 가장 큰 목적은 뭐 투자 자금을 이제 조달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를 굳이 찾자면, 만약에 찾는다면 이게 분사를 안 하고 이렇게 약간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제때 투자를 못해서 캐파를 못 늘려놓으면 그게 어찌 보면 더 이제 앞으로 시장 커가는데 그 점유율을 뺏기는 그런 결과로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잘 구조를 바꿔가면서 조달 확 해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미 주가 빠져놓은 상황에서는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없을까요? 그렇죠. 사실 LG화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사실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체적인 현금으로도 충분히 사실은 조달은 가능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했어야 됐던 필요가 있었던 거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이제 원래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증설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보다 더 이제 좀 여유 있는 자금을 가져가는 게 필요했었기 때문이거든요.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지금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자금만 가지고 계속 했을 때는 아무래도 부채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희 지금 방송 상태가 지금 좀 고르지 못해가지고 그러네요. 네, 화면은 지금 안 보이시고 저희 오디오만 아마 들리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약간 카메라가 돌아올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약간 라디오 죄송합니다. 느낌으로 좀 진행할 뻔했네요. 아무튼 뭐 전기차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최근에 보시면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전기차 엄청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최근에 심지어 메르세데스 벤츠 같이 막 완전 고가 차량인데도 2030년에 100% 전기차로 가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사실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미래가 전기차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계획들 다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은 곧 훨씬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많은 배터리들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이 뭐 전 세계에 대여섯 개가 있는 거죠. 근데 SK는 좀 후발로 진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LG와 SK의 소송이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SK도 이제는 하나의 유의미한 플레이어가 지금 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래서 SK가 최근에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비 증설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뭐 최근에 뭐 CATL의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 생각보다 빨리 커지면서 이 배터리들의 가치들이 커지는데 사실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었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되게 여러 가지 가치가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이슈가 터져서 주가가 빠졌으면은 또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배터리 가치는 글로벌하게 다 커지고 있고 SK도 어느 정도 그런 걸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도 뭐 이런 이제 분사에 관련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그걸 반영을 못했고 그 상태에서 주가가 또 빠진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수급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상당히 빠져있는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채팅창에 굉장히 SK 주주분들이 화가 많이 나죠. 저도 사실 되게 좀 주주로서 주주요. 맞아요. 근데 저도 뭐 솔직히 뭐 약간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심정적으로 뭐 소액 주주 입장 당연히 안 좋은 거죠. 맞아요. 뭐 다이루션 확 당하는 건데 뭐 그런 거를 뭐 어찌 보면 기업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를 뭐 소액주주 입장에서 어쩔 수 없긴 한 것 같은데. 우선 그거 뭐 질문이 또 몇 개 좀 들어온 게 있는데 위원님 일단은 그 분할 일정 나온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 보시는 그 이 회사의 본업과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회사 이제 분할되는 회사의 밸류 정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9월 중순 정도에 이제 임시 주총이 예정돼 있고요. 임시 주총에서 결정이 되면은 10월에 이제 분할이 되는 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총에서 통과가 되는지 아닌지를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치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이제 지금 현재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SOL 정도가 이제 본업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회사이고 배터리에서는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네. 뭐 SDI가 이제 비교 대상이 네. 되겠죠.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냥 SOL 정도로만 본업의 가치를 받아도 한 10조 정도는 밸류를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SK IT의 지분을 한 60% 정도 가지고 있죠. 그거에 대한 할인을 뭐 상당 부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IT가 뭐 10조가 넘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밸류가 좀 있을 거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캐파나 앞으로 한 5년 이후의 캐파 이런 것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한 40에서 50%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사실 에너지 솔루션 밸류를 되게 높게 보고 있는 하우스여서 저희는 한 100조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LG 에너지, 그러니까 SK의 배터리 부문을 뭐 그거에서 상당 부분 할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0조 뭐 이 정도 밸류를 한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한 희석이 되는 게 또 한 20%, 거기서 한 뭐 할인이 한 3, 40%? 네.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한 뭐 적어도 10조의 밸류는 이제 다 아무리 이제 할인을 해도 네. 그 정도는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더해서 봐도 지금의 실정은 충분히 설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미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문의 밸류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배터리를 사고 싶으면 그냥 배터리를 사잖아요. 뭐 CATL을 사거나 그쵸. 삼성 네. SDI를 사고 아니면 LG화학을 사죠. 뭐 SK 이노베이션까지는 보통은 이제 많이는 안 그렇죠. 사죠. SDI도 있는데. 그렇죠. SDI도 있고 뭐 LG도 있는데 이제 이노베이션은 또 다른 사업도 크고 이러니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이미 별로 반영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따져서 밸류에이션을 해보게 되면은 이미 되게 디스카운트가 돼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이 되게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수급적인 이슈 이런 게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식은 이제 회사의 기업 가치를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기업 가치를 봤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SK 이노베이션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 예,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특히 그 본업인 그 정제, 석유 정제 이런 쪽도 뭐 제가 듣기로는 요즘 뭐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요즘 많이 좀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배터리 가치 중요한데 아무튼 저라면 이제 뭐 배당이나 이런 다른 자회사에서 들어오는 그 현금 유입이 중요한 그렇게 보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쪽 비즈니스 요즘 어떤가요? 다른 쪽의 비즈니스는 뭐 약간 믹스드입니다. 뭐 일단 뭐 상반기 실적까지만 봤을 때는 나쁘진 않고요. 분기 한 5천억대 정도 이게 났었고 하반기나 내년으로 봤을 때는 또 뭐 저희가 이제 얼마나 빨리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항공용 수요나 경유 수요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될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적어도 분기 한 4, 5천억 정도의 이익 레벨은 좀 유지가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당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조금 뭐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배터리 쪽으로 연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부채 비율이 최근에 상당히 올라왔어요. 좀 올라왔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배당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닐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배터리를 분사해서 만약에 상장한다. 약간 좀 일부 구주 매출하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지주 회사가 되는 입장에서는 뭔가 그 자본 부담이 확 줄어들 테니까 배당 여력은 더 커지는 거고 안 그래도 또 브릴리언트 펭귄님이 질문 주시기로 정말 브릴리언트한 질문을 좀 오늘 많이 주시네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지 뭐 약간 지금 이거 분사 결정으로 인해서 약간 투자자들이 이제 약간 좀 뭐 실망을 하면 기업들이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반대급부로 뭔가 주주를 달래기 위한 그런 액션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걸 좀 기대할 수는 없을까요? 근데 뭐 일단 현재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뭐 신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작년부터 이제 투자가 사실 늘어나면서 또 작년에 시황이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여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향후에 IPO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일 거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조금 더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뭐 하고 싶은 의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뭐 적극적인 정책들이 나오기는 조금 제한적인 재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조금 근데 뭐 전방 산업에 대한 뭐 성장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랄까 배터리 기술이나 이런 거 잠깐 좀 언급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LG화학이나 SDI 우리 계속 많이 얘기했었어서 뭐 이렇게 NCM 계열 이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기술적인 장벽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도 기술력 측면에서는 뭔가 좀 장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나요? 뭐 사실 몇 년 전에는 뭐 저희가 봤을 때 약간의 격차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LG나 SDI가 좀 더 약간 후발주자, 후발주자로서. 네네. 근데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기술 격차가 많다고는 보지 않고요.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수주를 따올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 일단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기술 수준은 됐고, 이미 이제 레퍼런스들도 이제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의 환경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가 포드랑 이제 JV를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 포드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기차를 거의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기차를 갑자기 해야 되는데, GM은 LG랑 거의 이제 한 식구처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그걸 CATL이랑 할 수도 없는 거고, SDI는 또 다른 좀 플레이어고, 이러다 보니까 SK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SK가 타이밍이 되게 좋게 시장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못 들어왔었으면 사실은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건 훨씬 더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미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를 이미 갖춰놨고, 사실 제일 걸렸던 건 이제 LG와의 소송 이슈가 제일 걸렸었는데 그것도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들, 그러니까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고 배터리를 공급해 줄 때가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SK가 된 거죠. 그래서 SK가 지금처럼 뭐 수주를 많이 하고 또 앞으로 한 5년 동안 굉장히 증설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환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노베이션이 뭐 저희 탑픽은 아니었잖아요. 꽤 오랫동안. 그리고 저희가 막 그렇게 좋은 의견이 있었던 회사도 아니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의견을 올렸던 거는, 일단 시장이 너무 빨리 크고 있는데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업체가 몇 개 없고, 그러니까 LG와의 소송이 해결됐기 때문에 SK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몇 달 동안에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문의 가치는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안 됐던 상태에서 또 이제 이런 이슈로 주가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단기적인 노이즈가 없을 거라고 저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주가다 지금은.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조금 이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는 시점이 왔을 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뭐 이런 좀 이벤트가 있을 때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뭐 저희 입장에서도 용기 있는. 맞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댓글 실시간 채팅창에 좀 이렇게 뭐 저희가 너무 SK 이노베이션을 좋게 말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시는데, 뭐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저희 그래도 어느 정도 계량적인 그런 분석 기반해서 가치 산정을 하고 지금의 주가랑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희 애널리스트가 그 회사 옹호하고 뭐 이렇게 대단해줘 저희한테 뭐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뭐 그런 말씀은 그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박연주 애널리스트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어제 제가 저녁에 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선선했어요. 그죠? 그쵸? 네. 확실히 이 입추에 다가오니까 좀 날씨가 서늘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운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네. 풍요로운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배였습니다. 김승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